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직업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 볼, 저는 정광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직업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업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고 이 미래를 준비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숙제로 던져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써 3만 개 이상의 직업들이 사라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직업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고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미래 직업, 당장 내년, 내후년에 대한 직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긴 해요. 근데 그 당장의 직업들이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수요는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변화를 미리 읽어볼 수 있는 이 산업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산업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이 바뀌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생겨나고 빨리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테두리죠. 예를 들면은 반도체 산업이나 아니면 모빌리티 산업 등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대한 부분은 갑자기 바뀌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또 한번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면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혹시 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곳에 그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AI가 급격하게 발달을 하면서 정말 주목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챗 GPT, 그쵸? AI 챗봇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GPU를 정말 고퀄리티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물론 있긴 하겠지만 거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본인의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시대에 맞았다라는 거죠. 즉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가고 그 비대면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챗봇이 나왔고 실은 그 챗봇이 AI 챗 GPT죠. 그 챗 GPT가 구동이 되는, 즉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GPU가 절대적으로, 즉 연산 처리가 정말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연산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칩을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요. 주식도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이 파는 이 칩 하나가 몇백만 원 혹은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 작은 칩 하나가 하나 두 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런 챗봇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 가장 그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얗게 생긴 로봇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로봇이 이렇게 서빙하고 하는 것들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서빙하는 로봇이 나쁜 로봇이냐?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서빙하는 로봇이 뭐 하는 로봇이죠, 여러분? 네, 맞아요. 하루 종일 임금도 받지 않고 테이블마다 그 음식을 날라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 하얗게 생긴 거예요.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로봇이 월 임대료가 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사람을 고용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을 만약에 고용을 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작은 하얗게 생긴 로봇 하나가 월 60만 원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그런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 가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이런 경우들도 있죠. 대체합니다. 뭘요? 편의점에서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카드를 긁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물품을 사고 결제를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도둑은 어떻게 잡나요? 실은 출입구에서부터 내 카드를 긁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을 훔치고 가더라도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무인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없애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그 신사업인 것처럼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인건비는 올라가고요. AI는 발달이 되고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인건비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은 우리나라에 청년 지금 놀고 있는, 그러니까 논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쉬고 있는 인구가 청년이죠. 약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단기 알바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만큼 고퀄리티의 일은 대부분 다 경력직이나 이런 AI들이 대체해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로봇이죠. 저게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들이 내년에는 상용화되어서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단계까지 왔고,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이런 공장에서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인간과 사람이 함께 공존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자,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실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희망하는 직업이 미래에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살아남은 직업은 어떤 것이 있고, 유망한 직업은 뭐가 있지? 미래를 위해 나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하나의 숙제가 던져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어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서 졸업을 하면 번듯한 직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FM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는 대학을 나와도 내 직업에 대해서 내가 계속 만들고 내 존재에 대해서 입증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단순 반복적이고요. 규칙 정형화되고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는 업무들은 대부분 다 사라질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트의 캐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다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전부 다 사라졌나요? 아니죠. 몇몇 분들은 남아서 캐셔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수요 자체는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즉,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처럼 내가 마케팅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어디서든 좀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작하는 그 단계 자체가 일거리 구하는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미래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3년 전 자료거든요. 가장 살아남을 직업은 뭐냐라고 예측했을 때 지금처럼 예체능이나 예술이나 작가나 예술 계통은 AI가 점령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지금은 보세요. AI가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화가, 작가, 지휘가, 작곡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어플로 노래를 만드는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만드는 게 저작권이 아니고 기존에 없던 노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되게 즐거워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간마나 미리 캔버스나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통해서 자동화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작가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앞에서 보시는
이 사진 어디선가 많이 한번 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보셨죠? 네, 맞아요. 이 작품은 AI가 그렸고요. 실제로 수상을 한 작품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라는 거죠. 왜요? 야, 이게 사람이 그린 게 아닌데 왜 작품에서 대상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반대로 사람이 생각해봐. 정말 네가 이런 그림을 그릴 때 혹은 이런 사진을 찍을 때 네 눈으로 찍어? 아니잖아. 실제로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찍고 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AI도 하나의 도구였던 거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의 치밀한 대립을 이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정말 잘 그렸죠. 그런데 이제는 AI가 일상으로 점점 파고들면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 장은 마차가 많이 다니는 사진이죠. 이게 1901년도 뉴욕에서 있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즉 마차가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때는 마차가 많이 있었으니까 교통수단이나 이런 부분이. 근데 이때 어떤 법이 있었냐면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이 법이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냐면 마차보다 빨리 가는 자동차? 야, 그러면 마차를 끌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자동차는 절대로 마차를 추월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들었죠. 그 법이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요. 대부분의 마차들은 자동차로 대체가 됐고요. 그리고 그 마차를 끌던 사람들은 자동차 혹은 자동차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죠. 4차 산업, 5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네?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은 정말 터미네이터처럼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더 생겼다.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지구가 망하거나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살아남을 직업, 그 다음에 없어질 직업, 이 순서가 예전에는 이렇게 도표로 나왔어요. 근데 최근 1년, 2년 동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는 실제로 사람들이 정규직보다는 어떤 프로젝트 단위의 일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제는 어떤 꼭 취직을 해서 어디를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재택근무나 아니면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최근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당근마켓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공고냐면 우리 집에 와서 이 무거운 장롱을 밖으로 내다 주세요. 즉 버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드릴 테니까 내다 주세요. 왜냐면 그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용직도 아니죠. 시간 단위죠. 가서 그거 버리고 오면 3만 원을 받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앞으로의 미래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당장 이번에 취업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업들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CES라는 게 있어요. 1년 중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기술의 집약체죠.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푸드, 모빌리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간 보안 이런 5가지 주제가 가장 핵심이 됐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만들 때 혹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종사하고 싶을 때는 이 5가지 안에서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석탄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이 강원도야. 강원도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강원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난 일을 하고 싶은데 석탄 공장에서 마케팅 직원을 뽑아. 들어가 볼게요. 자, 1년차, 2년차 지났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도 주지 않고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자꾸 제약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 월급도 마찬가지고요. 이 석탄 사업은 점점 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국가에서 투자하고 앞으로 미래에 커나가야 되는 그런 산업에 종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첫 번째 직업을 만드는데 산업을 읽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에요. AI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카메라 켜고 스위치 하나만 딱 올렸을 때 모든 것이 자동으로 켜졌고요. 저는 점검만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는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도 그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죠. 그렇죠? 핸들이 없고요. 브레이크, 속도, 페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가를 즐기거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여가를 즐기는 거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차 안에서까지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엔 동물 복지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잔인한 음식이나 뭐 이런 그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점점 더 민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치킨도 마찬가지죠. 아시겠지만 병아리가 태어나면 암놈과 순놈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순놈들은 다 이미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정말 불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 자체를 안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착한 동물 복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착한 동물 복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잡아서 먹을 건데. 근데 실은 치킨집에서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모순도 갖고 있지만 점점 더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에 대한 변화, 강아지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에 대한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또 한 가지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그 암들은 정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DNA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사람에 대한 어떤 건강 이런 부분들도 점점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발전하는 이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 개인에 대한 하나하나의 보완들도 되게 중요해져 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주제는 올해 2024년도에 CES, 미국에서 열려지는 거죠. 해마다 열려요. 내년에도 열릴 건데 그 해에 뭐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이슈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가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슈가 됐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안에 대부분의 돈들이 돌아갈 거고요. 산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 흥미, 적성 등이 나하고 잘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이 부분에서 수익이 창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흥미, 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새로운 창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 한 번으로 그냥 판매를 하고 끝난다. 이건 직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즉, 지속 가능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새로운 창직의 기본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의 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등장이 점점 더 없어지고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 바뀌죠. 최근에는 공무원, 공공기관에 대한 일자리는 거의 많이 좀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180만 원 갖고 한 달 동안 생활한
느니? 이거 뭐 하는 것보다 그냥 밖에 나가서 내가 알바하는 곳 말지. 이런 생각, 즉, 내 현재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업무 공간에 대한 변화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재테크라든지 내가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노트북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미 IT 기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업무지만 여러분들은 집에서 혹은 편안하게 학교에서 영상을 시청을 통해서 새로운 창직에 대한 변화들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즉 1인 창직 시대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창직 활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들을 찾음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돼야 된다는 거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모빌리티 산업이 커지니까 코딩이나 한번 배워볼까? 수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계산적인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럼 되게 많이 힘들어하겠죠. 실제로 앞에 보이는 이런 화면들은 워크넷에 들어가면 실제 직업을 만들었던 창직을 했던 분들의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창직을 위해서는 5가지 요건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꾸준한 노력입니다. 중간에 이거 했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기존의 사람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아마존의 수장이죠. 그분이 가장 먼저 사업을 위해서 키웠던 부분들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이 단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로 고민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서비스, 좀 빠른 배달, 이 부분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갈수록 코로나 이후로 대인관계는 멀어지는 것 같지만 반대로 사람 간의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안에서만 관계적인 측면, 소통을 한다. 그 부분도 중요하죠. 넓혀가는 데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이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만나고 하면은 조금 더 친밀감도 생기고요. 의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이 창직은 어떤 하나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멘탈 관리, 즉 자기 조절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필요하고요. 자기의 멘탈 관리, 생각 관리, 그 다음에 건강도 챙겨야 되는 자기 조절 능력이 되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전문성입니다. 아무리 챗GPT가 좋은 내용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여기는 문제가 있죠. 얘가 정확하게 좋은 내용을 얘기해 주는지 안 했는지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역량은 창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직업의 역량, 창직의 역량 보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부분들도 있어요. 미래 직업 역량에는 창의적인 사고, 그쵸? 다재다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분석적이고 기업가 정신, 즉 창업과 창직의 어떤 경계에서 머무를 수 있는 내가 나만의 기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필요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직업들은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이게 왜 그랬을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내 관심사가 누구인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인구 구조적인 부분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구조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크게는 우리나라에 2가지 변화가 있죠. 첫 번째, 고령화 사회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본인들의 라이프, 삶을 즐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없었던 이분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업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예전처럼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것만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대량이 아니고 소량으로 고품질의 품질을 사는 거죠. 그 식품들을 사는 거죠. 자, 이런 현상들은 왜 벌어졌냐? 첫 번째, 우선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표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총 인구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뉴스들도 정말 많이 있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우리나라 인구는 18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많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대체하고 있는, 즉 일반 한국 사람들이 꺼려요 하는 그런 일들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인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인구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변화들을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겠죠. 뭐 싱가포르의 사례나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우리 국가에서도 대응책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들지만 사교육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 한 명에게 투자하는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가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한 명이 앞으로 내야 될 세금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적인 부분에서의 큰 변화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응책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1인 가구들도 점점 더 늘어나죠.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죠? 우선은 각 집에서 대형화가 아니고 소형화입니다. 가구들도 소형화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소파도 마찬가지죠. 소파도 큰 게 아니고 작은 게 필요하고요. 1인 가구다 보니까 집이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그동안에 썼던 물품들 자체들 소형화되고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황들도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이미 우리나라에 1,500만 명 이상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들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어떠한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대표나 표를 보면서도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그 인구에 따라서 노년 플래너, 동물복지사, 주거복지사 등등 여러 가지 직업들도 생겨날 수 있고요. 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걸 대책을 막아줄 수 있는 직업들도 만들면 더 이슈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온라인 이런 교육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고퀄리티의 영상이라든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구하면 그 또한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 10년 안에 북극이 다 녹아내린대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녹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이 온실가스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은 여러분들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은 이제 노동에서 해방이 되면서 라이브 커머스, 엔터테인먼트에 조금 더 집중하는 세대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것들도 고민해 보신다고 한다면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통계학적인 부분들을 분석해 보면 아직은 직업들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개 예시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직업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천천히 고민해 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수요로서 원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꼭 만들 수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부터 찾고 그걸 수익화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